박정희는 문명건설자였습니다. 삶의 진보로 정신의 풍요를 가져와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의 문명건설 전략은 중국, 월남, 르완다 등지에서 참고서가 되어 더 많은 인류를 문명세계로 보습하였습니다. 실천론에 보편적 성공 원리가 들어있었던 덕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물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거야 누가 못합니까? 머리만 좀 똑똑하지. 그러나 똑똑한 걸 가지고 현실에 적용을 해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박정희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성공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들여다보면은 회사를 운영할 때 박정희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아니면은 학교를 운영할 때, 아니면 가정을 이끌 때도 박정희 대통령의 요 성공 원리를 약간만 바꾸면 되겠구나 하는 게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걸 캐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카데미에서 배워야 될 게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만 듣고 훌륭하다 뭐 이것만 들을 게 아니라 거기서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원리는 뭐냐? 저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봤느냐? 조직을 어떻게 운영했느냐? 계획을 세우면은 그걸 어떤 식으로 확인을 했느냐?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야 그냥 머리로 알고 가는 박정희가 아니라 자기 가슴에, 자기 피부에, 피 속에 박정희의 교훈을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들도 박정희처럼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유능한 사람이 돼야죠. 유능한 사람. 쓸모가 있어야 됩니다. 쓸모가. 박정희는 춘추 전국시대의 제나라 관중에서 비롯된 동양적 실용 정치의 맥을 이은 병세가였습니다. 주체적 실사구시론자였습니다. 사실과 현실에 입각하여 정책과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항상 주체적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체적 실용정신이야말로 동서고금을 관통할 수 있는 망고불변의 정치적 성공 원리입니다. 실사구시입니다. 실사구시는 중국 고전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건 한자로 쓰면은 머리에 싹 들어오죠. 실, 그건 현실입니다. 현실. 사는 팩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할 때 공허한 이야기 하지 말고 현실과 사실을 우선 파악을 하자. 현실과 사실을 파악을 하면은 거기서 구시, 좋은 방향이 나온다는 겁니다. 좋은 방향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현실, 한국이라는 현실, 그리고 팩트입니다. 팩트. 현실과 사실만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방법은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서 실패를 합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이 미국이 아닌데 미국에서나 될 법한 이야기를 하고 또 사실도 아닌데 허황된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뭐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펴고 글 쓰고 말한다. 그건 사상 누각이죠. 박정희는 철저하게 현실과 사실을 검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판단을 내린 사람입니다. 포항종합제철 지으려고 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말렸어요. 지금 한국 수준의 단계에서는 종합제철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도 하려고 하니까 그럼 지어봐라. 한 50만 톤짜리 한번 지어봐라. 박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가지고 몇 년을 끄니까 나중에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지으려면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답이 나왔어요. 100만 톤이다. 그러면 100만 톤짜리 고로를 세우려면은 땅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게 더 커질 때 대비해가지고 또 땅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 관점에서 생각해보라. 외국에서 자꾸 안 된다는 소리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지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300만 톤짜리 포항제철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의 말 듣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주체적이란 게 뭐 별겁니까? 북한에서 주체사상 해가지고 주체라는 말을 더럽혔는데 주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박정희 대통령이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박정희 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박정희 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다. 박정희 빼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있고 한국식 민주주의가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 척박한 한국에 도입하려면은 안 된다. 그렇게 심은 나무는 말라 비틀어진다. 한국에 맞는 민주주의로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고 안 된다. 수단이 되어야 한다. 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자꾸 우상숭배하듯이 이렇게 하느냐.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피 맺힌 이야기죠. 피 맺힌 이야기. 제가 최근에 국군의 날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아주 잘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국군의 날 연설 중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1974년 10월 1일에 한 연설입니다. 그걸 제가 찾아가지고요. 제 조갑제 TV에 그 육성으로 그냥 올려놨습니다. 며칠 전에.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30분 동안 하는 연설입니다. 197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유시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자유를 지키려면 작은 자유를 일시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설기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모든 자유를 다 누리고 싶다면은 큰 자유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큰 자유를 위해서는 작은 자유를 희생시킬 수 있는 설기를 가져야 합니다. 라는 말. 한반도와 같은 이 분단 상황에서는 그게 너무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상식적인 이런 이야기를 한 박정희를 독재자로 봅니다. 그때 식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아니, 민주주의 앞에 뭐 한국식 민주주의, 뭐 민족적 민주주의 그거 붙이면 더 가짜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구처럼 언론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그게 진짜 민주주의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가짜다. 왜냐? 민주주의에 손을 댔다. 민주주의가 하느님이냐? 민주주의도 여러 정치 제도 중에 하나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하는데 도구로 삼아야지 그걸 신께 구하면 안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지식인들에 의해서 비판받음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은 참 고독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술 한잔 들어가면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라고 한 거야 아닙니까?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거죠. 박정희는 이승만 문무왕과 함께 민족사의 가장 큰 인물입니다. 최초의 민족 통일국가를 완성한 문무왕, 최초의 국민국가를 세운 이승만의 정통 노선을 이어받은 그는 국력, 즉 부국강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한국은 GDP 세계 13위권, 세계 최장수국, 공업 생산 및 수출 세계 5위권, 세계 7위권의 재래식 군사력, 그리고 세계적인 민주복지 국가인데 박정희 대통령의 기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인류가 일찍이 본 적이 없던 위대한 경영자이고 국가 건설 대전략가였습니다. 그는 18년간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 자유통일의 4단계 대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은 전략가입니다. 그런데 전략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철학, 전략은 잘 바뀌지 않고 전략에 기초한 전술과 정책은 자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과 철학은 한번 딱 정하면 안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일관성이 생기고 그러면은 힘이 생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략을 안 바꿨어요. 이분의 전략은 첫째, 자조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자기가 스스로 해야지 남이 도울 수는 없다.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게 자조정신 아닙니까? 자조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자립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때 자립경제라는 것은 미국의 원조 없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자립경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박정희 소장이 집권했을 때 우리나라 예산의 반은 미국의 원조였습니다. 자립경제가 되면은 방위산업을 발전시켜서 자주국방력을 갖출 수가 있다. 자주국방력을 갖추면은 그게 진정한 독립국가고, 그 다음에는 자유통일로 나갈 수 있다. 자유. 자자가 4개 붙죠.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 자유통일. 이걸 18년 동안 계속 같은 전략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성공했다 입니다. 근데 하나 그분이 손을 못 댄 게 자유통일이죠. 자유통일. 요사이 평화통일이라는 말이 유행인데 북한도 평화통일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평화적으로 공산화하자는 이야기고 우리는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평화통일이라는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이제 평화통일이라는 말 안 써야 합니다. 자유통일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유통일. 북한을 자유화해가지고 북한 3천만 동포를 해방해서 우리처럼 자유와 번영을 누리도록 하는 게 이게 헌법이 명령하는 국가 의지입니다. 헌법 1조, 3조, 4조를 합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몰아내고 자유통일함으로써 헌법 제1조가 말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헌법이. 자유통일이란 자주국방이란 요 2개가 요사이 한국에서 거의 실종 상태입니다. 자주국방을 제일 먼저 외친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는 자주국방은 뭐였느냐? 북한이 단독으로 남침하면은 미국 도움 없이 1대1로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러나 북한 뒤에 소련과 중공이 도와주면은 우리는 미국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정도가 우리의 자주국방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 국력에 비추면은 한국의 한 70분의 1밖에 안 되는 70분의 1입니다. 70분의 1밖에 안 되는 북한이 핵무기 그걸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70배나 되는 한국을 이렇게 농락하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위기감도 별로 안 느끼고 핵 민방위 훈련도 안 하고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김정은이가 설마 속였느냐? 급한 일이 있으면은 미국에 연락해가지고 항공모함 보내달라. B-52 띄워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하는 북한과 자주국방이 아니라 이게 일종의 뭡니까? 외주국방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비겁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가장 용감한, 가장 악질적이면서도 용감한 건 북한이고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치지 않습니까? 이걸 창피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짓입니까? 창피한. 아니, 김정은이가 자꾸 문재인을 욕하고 경멸하는 게 그게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보다 70배나 잘 사는데, 우리가 협박만 하면은 계속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저런 겁쟁이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김정은이가 보는 대한민국. 거기에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아니,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었는데 남한에는 핵폭탄 만들자는 이야기조차 안 나옵니다. 이 한미동맹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한미동맹의 해독이 많습니다. 어떤 것도 좋은 것만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게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 거죠. 그 부작용이 뭐냐? 한미동맹 때문에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겁쟁이가 되었다. 그리고 이기주의자가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불평불만자가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터인데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잘못하면은 이런 사태가 전쟁을 불러들일지 모른다 이겁니다. 전쟁을. 그때 되면 아마 화들짝 해가지고 또 정신 차릴지 모릅니다.